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아침이죠. 새벽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하기 전에 또 인생에 유익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함부로 지적을 하지 않는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오류나 실수가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이 뭔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상대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더 잘 알아차릴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부로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면전에서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양쪽 모두의 기분만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 대신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절한 시점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혹은 상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단순히 실수를 바로잡을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으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적은 상대를 위한 거지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실수가 아니라 상대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면은 잘못도 바로잡고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곱씹어서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소식들이 한번 있는데 한번 짤막하게 전달토록 해볼게요. 삼성이 최근에 그룹 전반을 둘러싸가지고 복합적인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외 그 임원이죠. 임원 2,000명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세미나를 한답니다. 특별 세미나를 하는데 어깨 따니까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4월까지 그래가지고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맞네. 2,000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 그리고 조직관리 역할의 강화를 목표로 경기 용인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상인 계열사 모든 임원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삼성이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9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원 대상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어요. 이번 세미나는 삼성을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 임원의 역할과 각오를 다지면서 위기 극복을 결의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서 그 범용 메모리의 부진과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지연 등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고 TV랑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 점유율이 줄어드는 등 안팎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정 회장은 22년 사내 게시판에 취임사를 가름해가지고 올린 그 미래를 위한 도전이다. 이런 글에서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업, 세상에 없는 기술로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업,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 된 비전이다. 미래의 삼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삼성을 넘어서 진정한 초인류 기업과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받는 기업을 같이 만들자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주가는 개판 쳤죠. 실적도 개판 치고 이제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올라가는 게 여러분 솔직히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사주 소각하고 다시 매입하고 뭐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HBM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들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트럼프가 그 반도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이와 함께 트럼프는 그 칩스법에 따른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 조건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요. 미국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서 관세와 보조금이라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를 재차 예고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아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언급을 해요.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부과 시점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관세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세 부과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미국이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미국 시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죠. 만약에 첨단 메모리에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 이를 사서 써야 하는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가 불리해지죠. 미국 내 생산되는 반도체만으로 빅테크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도 관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 부과에 예외 조건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그래도 케이스를 구분해서 보면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동맹국의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 관세를 매기지 않다거나 미국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의 제품은 봐주는 식입니다. 그 보조금의 경우는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긴 어렵겠는데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와요. 앞서서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칩스법 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세와 보조금 두 가지를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요. 대만 TSMC부터 그 트럼프의 채찍과 당근 전략에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경영난에 처한 인텔의 공장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미국이 다른 국가의 기업보다 반도체 관세에 취약한 TSMC에 인텔 구하기를 요구한 것 같아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전체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TSMC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에는 64.9%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TSMC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면은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이 반도체 공장 운영 능력이 유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골 때립니다. 하여튼 뉴욕주는 반도체 기업에 법인세 0% 혜택을 주고 있고 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게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5 미국 투자 포럼에 참석한 그 엘리아스 페텔레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외국인 직접 투자 디렉터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 각종 세금 면제를 포함해 가지고 뉴욕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소개를 합니다. 트럼프는 반도체에 25%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한국에서 주정부가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든 기구인 셀렉트 USA가 주최한 포럼에 뉴욕뿐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 하이닉스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 있는 인디애나, 그리고 TSMC, 인텔 공장이 있는 애리조나주 등 이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관세가 현실화되면 미국 현지의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 진짜 미국에 진출한다면 어느 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쓰든지 공장들을 끌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이 상황을 잘 타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